오늘 이 간담회를 제안한 시민행동은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용산 지역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묻기 위한 우리 용산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재정의당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요. 책임자 사퇴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11월 19일은 이태원 광장에서 용산 주민들 추모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캠페인을 진행했고, 지금도 녹사평 분향소 얼마 전에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시청 분향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지킴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추모와 기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유가족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후기의 대표를 맡고는 지한양과 이용철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따라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과 옆에 서 계시거나 저희들과 같은 방향으로 봐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또 단단한 연대도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없었고 지금 현재도 그 당시 국가도 없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국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밖에 듣고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정부에 너무 개탄스러워 보이고요. 이런 저희들에게 옆에 함께 서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97-1 해밀턴 호텔 대로상에서 하늘나라로 간 지안의 엄마 조미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들이 분향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안이 어머니. 어떤 말로 위로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서로 어떤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이렇게 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아이들 앞에 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함께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굳이 말로 안 하셔도 저희는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곁에 계셔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여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 4월 5일날 수요일날 12구 진실버스가 전국을 순회하고 다시 시청 분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구 진실버스 순회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전국을 도시면서 어떤 내용을 들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어머니 편하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실버스를 계획을 하게 된 계기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해야 지금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수본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됐고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만큼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행정부시장, 재난안전관리국장,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수사도 아니고 불구속 수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 유정희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또한 그 어떤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재난안전관리 총괄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저희 구역들은 처음부터 언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지금 현재도 증거는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증거는 조작되고 있고 은폐되고 있고 숨기려고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동의청원 5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적인 여론도 끌어올려야 했고 5만 명 단시간 내로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실버스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전국의 13개 도시를 돌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우리같이 이런 참사를 겪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 인천,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대구, 대전, 서울, 다니면서 제주도가 빠졌네요. 저희들에게 많은 용기와 함께 할 테니까 정부에 굴하지 말고 권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테니까 옆에 있을 테니까 앞에만 서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 5개월 동안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쳤고 그런 상황에서 진실버스를 하는 동안 많은 새로운 동력을 저희는 얻었습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국민동의청원 7일 만에 실질적으로 7일이거든요. 7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정의당 야 3당 대표님들이 다 사인을 하셨고요. 모든 법안은 다 준비가 됐고 다음 주 초쯤 야 3당과 저희 대표단과 간담회를 한 이후에 바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도 국민동의청원에 당연히 함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에 많다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도 섞여 있습니다. 진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은폐되고 조작되고 수정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국회에서 발의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경우에는 330일 최장, 상임위로 넘어와서 여야 합의로 할 경우도 최장 240일입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에게 특별법 관련해서 간담회 요청을 하였지만 지금 거의 한 달째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다시 한번 간담회 요청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야3당만 당연히 야3당을 믿고서 가야겠죠. 그러나 국정조사 때 저희가 여당을 설득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간절하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최대한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최단 1년, 최장 1년 6개월입니다. 조사기구에서 진상조사 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4월 전까지는 특별법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내년 7월 전까지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돼서 시작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희 유가족들 이번에 지실버스를 하면서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단단한 연대, 그 동력을 가지고서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밝혀주시는 촛불과 횃불을 보고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에 불구하고 이런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면서 하는 이런 몰락한 사람들, 폐륜적인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저희 동방예의 지구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썩어 빠졌는지 저희들은 처음 알았어요.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가장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해서 거기서 진상조사도 해야겠지만 재발 방지 대책,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 특별법안에 모두 넣었습니다. 피해자 권리도 넣었습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서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2차 가해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거를 뺐을까요? 그 마음은 아시는 분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물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태원 참사의 진실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참사가 10시 15분에 발생을 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CCTV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정확한 CCTV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밀턴 호텔 CCTV와 와이키키 CCTV가 제일 확실한 증거인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신청을 했지만 보여줄 수 없다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시 30분, 40분부터 구조 활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부터 아이들을 구조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해왔다면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살았을 거예요. 11시 34분에 마약 수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 안에 있던 엄마, 아빠, 친구들, 희생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엄마가 저 아이가 내 딸인데 내가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이 조사하겠다고 모두 내보냈습니다. 한남동 주민센터 가서 실종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경황이 없었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애완견처럼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한남동 주민센터 가서 실종 신고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돌아온 변사자였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시를 하고 부검을 할 수 있는 변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 10시간, 16시간, 20시간 지나도록 부모님들은 가슴이 썩어 뭉그러지는 그 시간을 참아가면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정부 관계자, 경찰 관계자도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신분증이 있었지만 모두 아이들 옆에 신분증을 둔 것이 아니고 용산 경찰서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이들의 발견 보면은 1, 2, 3, 4, 5, 6 숫자를 표기했습니다. 이 정부는 저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폐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마약 수사가 끝난 이후부터 11시 40분부터 아이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 체온이 34도, 35도였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맨 땅에서 그 체온은 119 구급 일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추운 날씨에 옷을 입고 손등이나 얼굴에 체온을 재면은 34도, 35도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 전까지 다 살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악질적으로 이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은 용산 다목적체육관 45명의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마약 검사를 했습니다. 소지품뿐만 아니라 아이들 신체 곳곳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7시 5분 아이가 숨진 지 10시간 7시 5분에 구급차로 실려갔을 때 구급 일지에 아이의 체온이 34.4도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아이는 버티고 살아 있었습니다. 왜 정부에서, 왜 검찰에서 일시불명하게 이런 일들을 꾸몄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참사 매뉴얼대로 아니면 진행했다면은 아니면 그 어떤 매뉴얼이 없었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119 구급대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고 알아서는 개인차에 태워서 아마 병원으로 후송했을 겁니다. 그걸 못하겠어요. 병원으로 가서도 병원에서도 아이들 몸을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얼굴만 보게 했습니다. 손으로 얼굴만 내려주고 확인했느냐 됐다. 만지지 마라. 훼손된다. 어떻게 사망했는지 부검을 해야 된다. 마약 관련해서 부검을 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들한테. 분명히 검찰청에서는 자기들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0월 30일 새벽 6시 34분 중앙일보에 이원석 대검찰청이 청장이 사고 이후에 참사 이후에 바로 사고 수습본부를 꾸렸고 21개 지청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부검을 할 수 있도록 유가족의 협조를 얻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때 분명히 이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자기들 지시한 적 없다고. 광주지청에서만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던 아이들을 죽인 건 맞습니다. 저희는 살인인 줄 알았습니다. 살인이 아니고 학살이었습니다. 살아있던 아이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집단 학살입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아니고 159명의 각각의 살인사건이며 학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용산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에게 들으신 이 말씀들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파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고 하물며 경찰들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들을 애워싼 경찰들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그 경찰들이 울더라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빨리 수면 아래로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사평에서 시청 광장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시청 광장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과 연대하고 그분들에게 조문오시는 그분들에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시청 광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가해자인 서울시와 정부는 피해자인 저희들을 협박을 행하며 철거하겠다는 계곡장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협박이 아니고 저희들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인 저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것이 과연 정부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준다는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시민들의 도움으로 시청 광장 부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조문을 와주셨고 함께 연대하고 하겠다고 힘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자진철거 밖에 길이 없다. 그리고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5개월째 저희가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저희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진상이 밝혀지고 온전한 추모를 할 수 있고 일상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기 모여주신 용산군 여러분, 저희들은 항상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뒤를, 옆을 든든히 받쳐주시고 믿고 밀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9명의 지금 저희 자식들이 시청불량소에 사진이 쭉 늘어져 있는데요. 처음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안이가 너무 안타깝고 이 슬픔이 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족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안이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지안이만큼 다 잘난 아이들이었구나. 내 자식의 슬픔이 가장 깊은 슬픔이 아니고 다른 분들의 아이들도 정말 너무나 아깝고 원통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안이는 9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아이돌을 시작했는데요. 제일 그 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철저하게 9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살이 찔까봐 쌀밥은 입에 댄 적이 고등학교 급식 말고는 없었고요. 항상 67kg, 8kg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저울 위에 올랐었고요. 또 29일 그날은 딱 하루 시간이 비어서 28일날 경주 촬영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저랑 아빠한테 주저리 다 얘기한 다음에 잠이 들어서 오후 늦게 오늘 하루 딱 시간이 비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금방 들어올 거라고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소식을 경찰이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믿고 싶지 않았고 가서 어떤 청년 아이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제 아이라고는 도저히 지안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안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얼굴로 느껴졌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지안이가 맞았고 너무나 예쁘고 깨끗한 얼굴로 상처 하나 없이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압사라는 건 이런 거구나. 상처 하나 없이 서서 간 건가? 온기도 있었어요, 몸에. 그래서 제가 인공호흡을 했어요. 그 아이의 입을 벌리고. 그런데 제가 불어넣은 숨소리가 텅 하고 텅 빈 관을 통과하듯이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산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진짜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건가?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빨리 검시를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는 경찰에게
구걸하듯이 얘기했어요. 5분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럼 5분만 더 줄 테니 빨리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인간적인 거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갔다 들어와 보니 아예 얼굴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냄새가, 약품 냄새가 심하게 났고,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푸릇푸릇 이상해져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옷을 가위로 찢었는지 손으로 가위로 흠집을 내서 손으로 박박 찢었는지 세네 군데로 와이셔츠가 찢겨져 있었고, 바지면 와이셔츠가 응급실 구덩이에 던져져 있었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참을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 옷이 담겨져 있는 투명한 비닐 봉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옷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구탱이에 던져놨을까? 왜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아이가 마지막 입은 옷을 그렇게 함부로 던져놓았을까? 이게 전문가, 이게 경찰인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영안실에, 저희 동네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서 영안실에 한 줌의 죄로 그 아이를 받아서 발인을 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른 아이들은 더 심각했어요. 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부모님도 계셨고,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얼굴이 다 보라색으로 돼 있었고, 얼굴은 2배로 부풀어 있었고, 이게 뭐지? 지안이랑 너무 다른데? 이렇게도 마지막 순간을 부모에게 보여준 아이도 있었구나.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지안이 아빠는 2번의 자살을 시도했고, 저 또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한 아이, 그 아이를 어떡하죠? 저희 둘이 가면 그 아이는 어떡하죠? 내가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안이가 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요. 귀는 항상 현관문에 가있고, 지안이 아빠는 항상 새벽 2시에 촬영을 마치고 오는 그 시간에 나가서 지안이를 기다린다면 나가서 있는 그 모습을 매일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히 지켜보는 엄마로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내 행동이 옳고, 어떻게 해야만이 마지막으로 간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놀러 갔다는 소리에, 놀러 간 게 뭐 자랑이냐라는 소리에 놀러 갔죠. 이태원에 놀러 갔어요. 공부를 364일 동안 하다가 하루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놀러 갔고, 알바를 3개씩 하다가 잠깐 시간이 비어서 이태원에 갔고, 거기에서 회의를 한 2 아이의 아빠도 있었고, 참사로 숨진 사람들의 가족들의 아이들의 직업도 찬란했으며 미래도 찬란했어요. 변호사도 있고, 중학교 선생님이 2이나 있고,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탐험가도 있었고, 지안이같이 배우도 있었고, 9년을 먹지 못하고 쌀밥을 구경한 적이 없고,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2시간을 운동한다고 땀을 뻘뻘 흘린 사진을 제게 보내왔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돼가는 것이 없었어요. 제일 불쌍한 건 그날 응급실에 누워있는 지안이의 배가 등가죽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안이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도 친구들이랑 밥 먹는다고 봤더니 내일 촬영이 있어서 또 못 먹었구나. 먹은 아이의 배는 그렇게 납작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다 먹지 못한 닭가슴살이 냉동실에
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버려야 되나? 내가 먹어야 되나? 냉동실 문을 열었다 닫기를 매일같이 수차례를 반복해요. 맛있는 거라도 먹고 갔었으면, 친구들이랑 제대로 놀다라도 갔었으면 이렇게 불쌍하게만은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9년 동안 힘들게 먹지 못하고 놀지 못하다가 작년 5월에 겨우 힘들게 한 달간의 오디션을 거쳐서 남국민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조주연을 맡았고 올 1월에는 주연으로 확정된 MBC 드라마가 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방송도 못해 허망하게 길을 가다가 압살을 당해서 사망 신고를 받다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출동했어야죠. 6시 34분부터 압사 당할 것 같다고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갔죠? 93번의 구조 요청을 했잖아요. 8시에라도 출동했더라면, 9시에라도 출동했더라면, 10시에라도 재난 문자라도 보냈더라면 잃어버린 노인을 찾습니다. 영하 18도니 장갑을 끼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안전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왜 이태원에 사람이 많으니 가지 마세요. 그곳에 더 이상 사람들을 보내지 마세요. 아이들을 보내지 마세요. 왜 그런 문자 하나라도 보냈더라면 부모들이 분명히 아이들에게 연락했을 거예요.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단다. 압사 신고가 들어왔대. 제발 오늘 거기 가지 마. 그렇게 소통을 했더라면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갔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10시 15분에 동시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각각 시간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구할 수 있었어요. 한 명도 죽지 않게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기억해달라는 말을 하죠. 어떻게 기억을 하죠? 세월호 때 제 아이가 97년생이었고 배가 침몰하는 걸 제가 2시간이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참사가 제게 또다시 나타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박근혜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고 감옥에 가서 평생 있는 한이 있어도 제가 그렇게 나서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시간이 흐르면서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제 아이가 그 길 위에 피해자가 됐을 때 다른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 일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혀질 텐데. 그래서 생각해봤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상상을 해주세요. 내 아이가 그 길 위에 있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억의 전 단계는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을 해야만 기억을 할 수 있고, 기억을 오래 해야만 기록을 할 수 있고, 진실된 기록만이 다음 참사를 막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에 세월호, 2022년에 이태원 참사. 그러면 다음 참사는 몇 년이 될까요? 2030 몇 년이 되겠죠?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시스템만 잘못됐다고 논하지 않고 사람이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제대로 뼈아프게 느끼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2030 몇 년에 또 다른 국민들이 참사의 피해자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4년에 익사, 2022년에 압사, 2030 몇 년에는 어떤 사고의 명칭이 붙어 있을까요? 저도 제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기억
가려면 상상해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아이가 그 길 위에 있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상상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 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용산 지역에서 이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사가 있은 뒤에 이태원이라는 지역, 또 용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책임의식과 미안함과 이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추모제도 진행을 했고 오늘 이런 간담회 자리도 마련을 한 것인데요. 어쩌면 우리 너무 끔찍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용산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용산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해밀턴 호텔 그 골목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를 갔었습니다. 해밀턴 호텔 앞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더라고요. 참사 이후에 저희 식구들은 뭐 TV도 볼 수가 없었고 이태원 거기 일본 출구 앞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16일) 49일 추모제 할 때 일본 출구 앞에서 저희가 추모제를 했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거기가 참사 지점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몰랐어요. 1월 1일, 23년 1월 1일 날 지안이 엄마와 처음 갔습니다. 녹사평에서 새해를 맞이했고 그리고 한번 가보자. 지안이가 마지막 살아있을 때 봤던 곳을 같이 가서 보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좁은 풀보에서 5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안이 엄마와 바닥에 앉아서 정상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저희가 특별법에 피해자의 권리를 넣으면서 피해자나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상인, 용산 주민, 부상자, 생존자 모두를 피해
피해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태원에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태원에 사시는 여러분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미지나 그 어떤 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상인 여러분들 또한 뭐 어떻게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문 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정부에 얘기해서 그 일대를 수용을 해서 다시 재정비하지 않는 이상 이태원 사건은 앞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잠깐 내비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역시나 모든 참사 발생했을 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신환 부시장을 이태원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계속 설득을 했더라고요. 부장소가 1번 출구가 앞으로 온다. 오지 못하게 해라.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주민들과 상인들, 유가족들을 이간질하는 정책을 썼더라고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제1의 도시 서울시장이 할 생각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고 정부 여당도 같이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아마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 현재로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아이들을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가족들을 손을 잡고 미안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용종과 위패도 없는 그런 또 구정소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언론프레이적인 사고가 아니고 진심 어린 저희 유가족과 이태원에서 희생된 많은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지켜주지 못해 진짜 미안했다. 조문하러 오시는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안했다.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 너무 많은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나라의 책임자 대통령이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도둑이 죄가 되어서입니까? 잠깐 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저거를 인정하는 순간, 사과를 하는 순간 권력을 잃고 정권이 붕괴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답니다. 세월호 때 생각 없이 여당에서 유가족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협조를 하게 되면 권력을 잃고 정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6일 49제 하는 날 25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추모제 때 그 사람 무엇을 했습니까? 보란듯이 우리 녹사평 분향소 대통령 관저와 사저에서 10분 아니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종로에 가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했더라고요. 술잔을 사고. 그러고서 총리를 보냈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총리를 보내도 되는 불구하고 직접 가서 그것도 영부인과 같이 가서 했다는 건 저희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보란듯이. 그리고 저희 159일 추모제 할 때 순천에 가서 멋진 밤입니다. 저희들을 정치인도 저희들한테 2차 가해하지만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조차도 저희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순진한 유가족들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똑똑한 겁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유가족들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한이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다리다 지쳐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아마 저희들도 똑같이 세월호의 그 길을 가게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저희 유가협은 아직까지는 정부를 위한 정부에 반한 투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싸움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로지 아직까지 입장문 발표나 기사로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여당 김기현 대표에게도 팩스를 통한 간담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기 계신 용산 구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바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지푸라기 하나라도 머리카락 끌린 하나라도 있으면 저희들은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싸우지 않고 순리대로 정부에서 저희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봐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 유가족들 반 이상은 다 죽었을 겁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으면서 똑같습니다. 죽고 싶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버티냐고요? 먼저 우리들 곁에서 사라져만 아이들의 병의 회복과 그들의 왜 죽었는지, 왜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났는지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대한민국이 다음에는 정말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정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는 저희 유가족들과 같은 슬픔을 겪는 유가족들이 다시 재생산되는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대 저는 제3자였습니다. 지금은 당사자입니다. 참사를 직접 경험한 뒤에야 그 마음을 썩은 무그러지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참사 이후에 한동안 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맨날 사용하는 단어도 불구하고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러지 않았는데 모든 유가족들이 하나같이 충격을 받아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래도 단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단어가 가끔씩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유가협은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저희들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밝혀지지 않으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분향소에 찾아왔던 많은 대학생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유가족들의 형제 자매들 외롭지 않게 지금처럼 끝까지 옆에 서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분들 또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해 공작이든 무엇이 앞을 가로막든 저희들은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옆에만 함께 서 계셔 주십시오. 달려갈 때 함께 달려주십시오. 걸어갈 때 앞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 유가협에서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12구 참사
그 법률대리 팀장을 맡았던 강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단 증거 관련해서 초반에 참사가 발생한 시기에 증거 보전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삭제되거나 폐기되거나 은폐되기 쉬운 증거들 중심으로 CCTV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블랙박스라던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그런 경찰이 갖고 있는 보고서 많이들 삭제되고 하긴 했지만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밝혀지긴 했는데요. 그 보고서들의 존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 일부 증거는 연포를 했지만 상당 부분의 증거들은 다 폐기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다만 그 사설 CCTV가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영업장이라든가 그 편의점 근처라든가 이런 CCTV들이 그 당시 현장의 상황들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보통 그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구조를 하고 왔을 때 일일이 구급대원들은 응급일지를 스스로 배웠거든요. 현장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런 과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사실 거의 한 80% 정도의 내용이 제대로 써있지가 않아서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지금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 생존자들이거나 그래서 일단 그 사설 CCTV 상단은 지금 경찰에서 수고 수사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경찰 수고 수사를 통해서 일부 이제 지금 기소가 된 피고인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뭐 이인재 용산 경찰서장이라든가 박혜영 용산구청장 이런 쪽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확보한 CCTV를 법원에 아직 제출은 하지는 않고 있고 공판 기일이라고 해서 진짜 본격적인 재판이 5월에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검찰 측에서 법원에 이제 그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그 제출한 증거, CCTV를 포함한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할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설 영업장에 있던 CCTV를 몇 군데 가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 저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시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거 보전 신청으로 사실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되면 증거 기록이나 상황 기록을 통해 CCTV 확보할 예정이고 그게 안 되면 그 영업장에 갖고 있는 CCTV들을 저희가 좀 요청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꼭 CCTV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사전 사후 모든 상황들이 기록되고 또 가장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CCTV 같은 기록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희생자분들도 많지만 생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결과가 진행하면서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서 기록과 이제 각 기관들에서 낸 기록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국정조사 계속 진행될수록 기관들은 이제 자신들이 한 실책들을 이제 은폐하려고 계속 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국정조사를 생중계가 되면서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특히 생존자분들이 그때 직접 목격하신 상황과 너무 다르다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시작할 때 유가족이나 생존자의 증언을 먼저 듣고 또는 유가족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엔 3차 공청회 때 국회에서 생존자와 유가족의 증언을 조금 듣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그때 생각했던 게 유가족분들의 심정이나 뭐 생존자분들의 심정, 지금 힘드신 점 이런 거를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민변에서 개별 면담을 한 10분 정도 했는데 개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이 있었다고 했는데 경찰을 목격하지 못했다든지
소방에서는 진술을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빠르게 포기가 되었고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 그때 생겼었는데 3차 공청회 끝나고 국정조사가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 조사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더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독립적 진상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고 사실상 만약에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생존자와 유가족을 면담하면서 1차적인 진술을 확보할 것인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그 시민대책회의 안에 이제 피해자권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목격자나 아니면 구조자 그리고 사실 용산 주민분들의 그 당시 목격이나 뭐 그 후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유가족 제외해서 생존자분들과 용산 주민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분 그리고 유가족분 10분 정도에 대해서 인권활동가분들과 저희 변호사들이 함께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을 했고 이제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딱 법률적으로 뭐 잘못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사실 유가족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과연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뭐 예를 들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서는 1층과 이제 2층에 그 희생자분들 가족이 둘 다 계셨는데 이제 1층에서 올 희생자 가족들 만나고 싶다 유가족분이 했더니 중간에서 경찰이 만날 수 없다라고 나갔다고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의도가 있고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매뉴얼이 시작된 건지 이런 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만나해서 인권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가 5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토대로 또 한 번 면담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하든 진행이 시민대책회의 안에서는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변사자로 해야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시를 할 수 있고 부검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 450명이죠. 금융조회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한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사 종결 보고서에 피의자로 되어 있어요. 범죄 사실을 종료합니다. 저희 유족들이 너무 진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을 다 범죄자로, 피의자로. 변사하자면 다 범죄자입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이들 가슴과 목에 손가락 2마디만한 칼자국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저희가 생각이 있었고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었다고 치면은 아마 아이들을 빨리 장례 치르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에서, 경찰에서 공무원들이 3명씩이나 파견돼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 그래야 되나보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재수가 없었나보다.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났나보다. 언론 뉴스를 거의 안 봤습니다. 저희는 거의 대다수가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언론 뉴스를 보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못했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실수했다. 그리고 너무 하루하루 버티기 힘이 들어서 같은 유가족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들, 경찰들, 행안부 몇 차례 전화를 드렸고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덕양구 일산 쪽인데 이쪽에 있는 분들만 8분이라고 들었다. 그분들 똑같이 나처럼 장례식장에 3명씩 파견하지 않았냐. 그분들 연락처를 다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모른답니다. 없대요. 그러면은 나한테 어떻게 왔냐. 우리 병원에 장례식장에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때서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분들 또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 힘들게 이건 계획적으로 분리시킨 거예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일사불란하게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사 이후에 잠시 대기를 어느 누군가 지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들이나 119 구급대들은 사람 목숨 구하는 게 직업이에요.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바로 부상자들 싣고 병원을 후송했을 거예요. 그러나 구급차가 옆에 있었고 지한이를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렇게 있었으니까. 지한이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답니다. 살아 있었으니까. 옆에 있는 아이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지한이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지한이는 저희들 눈앞에 숨이 멎은 채로 왔어요. 병원에서. 너무 얼굴이 깨끗했고 체온도 34.4도였어요. 따뜻했어요. 그래도. 그러나 아까 마약 수사 여쭤보셨죠? 저희들이 도착하고 나서 2시간쯤 뒤에 1시간 반 지한이가 배우라는 사실을 아마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5명의 과학수사반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검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한이 형은 얘기했지만 5분만 더 시간을 달라 간청을 좀 해서 겨우 받아냈어. 5분 있다가 자기들한테 5분만 시간 달라고 해서 저희를 다 나왔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5명이 들어갔는데 가방들을 많이 들고 들어갔어요. 지한이가 배우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한이는 눈을 뜨고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검신을 하고 나서 들어갔을 때 지한이의 얼굴 표정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분 나쁜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평온했어요. 처음에.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얼굴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애가 살아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심한 약품 냄새가 났어요. 지한이한테. 도대체 제가 경찰하고 검식관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지한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이 표정이 왜 저러냐. 죽은 아이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이 모양이 됐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답니다. 지한이 얼굴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 화난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꼭 지한이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했길래 죽었던 아이가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바뀝니까? 배우였기 때문에 마약 수사범, 마약범을 갖다가 마약 사범을 하나라도 건져야 자기들 면피를 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상황 이후에 아이 장례치르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관한테 몇 번을 통화했어요. 아이 팔에 주사 바늘이 있었다. 누가 한 거냐? 그 경찰관, 내가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주사 바늘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한이 누나가 당시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 무슨 얘기냐. 우기더라고요. 절대 피 뺀 적 없다고. 주사바를 뿌린 적 없다고. 우리한테 증거 있으니까 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병원에서 확인해보겠다. 다음날 경찰한테 전화 왔습니다. 병원에 알아보셨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사바를 짜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바늘 있었다. 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전화는 다 녹음이 다 되지 않습니까? 어제 통화 기록을 보내드릴까요? 왜 그런 거짓말 하십니까? 이 사람들 아까 제가 검찰청도 거짓말 했더랬죠. 분명히 10월 29일 11시 아마 몇 분쯤에 사고 수법으로 꾸렸어요. 그때 이호석 검찰청장이 21개 지청인가? 전국에 지시를 했더라고요. 최대한 잘 협조하고 검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협조를 얻어서 마약 부검사를 해라.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국정조사 때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들을 하도 많이 해서요. 자기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대전 관련해서는 그 시민대책회의에서 이제 시민추모위원 모집이라는 방법을 해서 추모위원 모집으로 좀 모금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시민추모제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159일 시민추모 대회를 진행했는데 이제 그런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사실상 이제 시민대책회의가 이제 민변이 붙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활동 뭐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은데 진실버스를 만약에 떠나게 되면 또 진실버스 관련해서도 비용이 들어서 이제 그 모금을 하고 그 비용을 충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더 들어갈 돈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텀블벅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상징물 유가족분들 상징물이 새로 나왔는데 오늘 그 준비해주신 포스터에 이제 별이 있는데 저거 말고 이제 텀블벅 별이 새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태원의 의미를 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유가족분들이 처음에는 빨간색 목도리를 사용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정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태원 참사가 거의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오셨다가 또 희생되신 의미도 있고 또 이태원의 어떤 다양성 원래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을 함께 담고 가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태원 지역의 의미를 다시 살려야겠다는 공감대가 다 있어서 그 할로윈 상징하는 주황색이랑 그리고 좀 독특함을 다양성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함께 해서 이제 별이 새로 나왔고 텀블벅 진행 중입니다. 텀블벅이 사실 아직 10일 정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도 텀블벅 좀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가 텀블벅 다 이제 유가족 지원과 시민대책회 활동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다양한 이제 희생자 분들을 중심으로 모이셨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어떤 관계성, 통일된 관계성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 모이셔서 육아협을 사실 꾸려나가는 것이거든요.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여서 이제 처음 모이셨을 때 뭐 하나로 바로 통일되기가 어려웠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많은 세미나를 거치면서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또 지방 분들은 서울 분들보다 정보도 또 늘으실 수 있고 대부분 서울 활동이 집중되다 보면 또 소외감도 느끼실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쓰면서 육아협이 운영되고 있고 육아협도 이제 대표님, 부대표님 계시고 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분들이 좀 빠르게 결정돼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또 만약에 전체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면은 전체 유가족분들의 의견에 들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지방 분향소도 있고 지역 유가족분들도 따로 모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역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결을 계속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사실 많이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12구 진실버스로 전국을 돌면서 지역에 계신 유가족분들도 뵙고 지역 대표님들도 뵙고
또 사실은 지역 모임들이 잘 돌아가려면 지역에 계신 활동가분들과 또 지역에 계시는 다른 희생자분들, 가족분들, 이제 세월호 참사라던가 아니면은 5.18 광주 어머니들도 만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연대를 늘려가려고 이번에는 진실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그 활동을 진실버스 돌면서 지역에 계시는 활동가분들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담회 많이 오셔서 저희가 많은 연대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대가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그런 전국적인 활동에도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희생자 가족분들도 들어와 계시고요. 육아협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또 분들도 계셔서 이게 정부가 모아준 게 아니고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했을 때도 정부에서 유가족 연락처 외국인 희생자분들 줄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여러 번 홍보를 하고 또 행안부에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연락을 줄 수 있는 통로만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또 결합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정보 제공하는 차원이나 또 만약 유가족 간담회를 하면 매번 오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국인 희생자 지원하는 방을 이제 변호사들이 따로 만들고 기존에 이주민이나 난민 지원하셨던 변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기에서 저희가 정보가 있으면 따로 드리고 있고 지금 접촉이 안 되는 유가족분들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대사관에 공문을 다 보내서 지금 이렇게 육아협이 구성되고 있으니 대사관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각 나라마다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 있으신지 연락되는지 어떤 지원 받고 계신지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그래서 대사관에서 한 분 연결이 돼서 대사관 미팅을 변호사들이 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녹사평 분양되어 있을 때 이란 희생자 5분이에요. 5분인데 근데 그때 희생자분들 중에 같이 갔다가 이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 친구가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 당시 시간으로 내일 유가족 5분이 오시기로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시고 분양으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다음날도 전화했고 그 다음날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달 전에 3월 초죠. 3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 누군지 아냐니까 자기도 이명을 기한이 아빠로 해놨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했다. 그날 도착했고 그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란 대사관에서 부장소를 가지 말고 유가족들도 만나지 말고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바로 대사관으로 와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조카인가요? 사촌? 천문학적인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용합니다. 일본 희생자가 2분 있습니다. 뭐 가끔씩 저희 추모제 할 때 이제 그 친구들이 편지도 보내오고 그렇지만 그분들 또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과 만나서 연락을 하려고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유가족들, 희생자들의 얘기들 그런 거를 해외에서는 접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해외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했고 해외에서 다시 저희 대한민국 정부의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해외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일본 쪽도 조용합니다. 직접적인 그렇게 연락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끔씩 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마 밀변에서 그 연락을 취하고 있던 러시아 분인가요? 그쪽 분들도 브로커 통해서 한번 만나려고 하셨지만 만나기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상황이 계속 정부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정부에서 그 외국인들한테는 저희 자국 내에 있는 희생자들한테는 유가족들한테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있죠. 해외 쪽에 있는 해외
희생자 가족들한테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일부러 배상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대사관에서 유아들 만나지 말고 그래서 가지 말고 대사관으로 와라. 예. 뭐 그 말만 들어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월호 때도 이제 그 추모 행사를 하고 이런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 크게 이제 필요했거든요. 지역에서 같이 단체를 하고 것이. 근데 용산에서 이런 버릇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미국 가족분들과 같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꾸렸어요. 그래서 뭐 비록 힘도 없고 시민 아시잖아요. 시민단체들이 다 어렵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회원들과 같이 뭔가를 좀 해보려고 주민분들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 된다. 이제 세월호 때 이제 안산 지역에 이제 뭐 환경단체든 노동단체든 그래도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좀 확산이 되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이제 그 뭐 현수막도 걸고 또 추모제도 열고 또 분향소 지킴이도 최소한 이태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책임을 져보자. 매주 일요일 날 시민단 그 대책회의에 여쭤보니까 가장 힘든 게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별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요일별로 배치하는데 일요일이 좀 어려우니까 용산에서 이태원에 분향소가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이제 시청으로 옮겨가면서 시청도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용산 지역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요일에 한 개 조에 이제 2시간씩 3명씩 배치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주말에 또 이런저런 약속이나 일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여튼 오늘 간담회를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아무래도 감이 물론 이제 분향소 지킴이를 하면서 지난 주말에도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인분 2분이 오셔가지고 한 그 사진을 바라보고 한참 동안 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분향소 지킴이 할 때마다 너무 슬프거든요. 사실은 그 사진을 바라보고 이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이건 좀 한숨을 좀 쉬고 싶다고 하는데 또 안 가면 저희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또 유가족분들만 또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가서 2시간이라도 좀 그런 마음 곁에서 뭔가 좀 힘이 되고 좀 마음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유가족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정말 생생한 이야기 또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좋고 이후에도 가능한 저희가 아까 우리 김강수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작은 힘이지만 힘이 되어줄 테니까 우리 유가족분들 힘내시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왔는데 그날도 저희가 아이들하고 갔었어요, 거기를. 해밀턴 앞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앞으로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안 되겠다, 도로로 나가자. 도로로 나와서 그 길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사람 너무 많고. 앞에서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즐겁다고. 그때가 10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저희 집이 바로 근처여서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다시 갈 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 유튜브를 보자 했더니 압사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나온 바로 그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맨날 그 뉴스로 관련된 걸 보고 댓글을 보는데, 거기에 3만 명 가까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없고 오로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욕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뭔가 좀 잘못됐다, 이 생각을 저희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시민운동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저희는 용산을 너무 사랑하고 이태원 축제도 너무 사랑하고, 거기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게 저도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뉴스 나오면 댓글에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그 저 같은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힘이 되드리고 싶고, 사실 또 감사하다고 기도도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사고가 났으니 앞으로 이런 사고는 나지 않겠구나. 너무 죄송한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저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힘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 저희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이 참사가 어떻게 역사에 기록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대통령을 욕하고 싶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누구였냐 라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시험을 내는, 그런 시험 질문지에 나오는 그런 윤석열이라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참사로 기록됐으면 어땠을까라고 처음에는 분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곰곰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보니 여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참사 중에 진실이 제일 먼저 규명되고 제일 진실하게 밝혀지고 책임자가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고 다음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마지막 참사였다라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참사가, 이태원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참사로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면 제발 회초리가 아닌 글로 또 설교로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가분들을 만나면 시로 혼내주세요. 노래하는 분을 만나면 노래로 혼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함세용 신부님 같은 경우에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구나 라고 당당하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시죠. 국민인 저희들을 가장 위에서 보다듬어줘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사람이 국민의 목을 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호되게 혼내지고 계시고, 또 시를 쓰시는 분은 윤동주 시인과 같은 그런 뼈에 박힌 글로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이 주는 표창장을 거부하고 계셔주시고, 교수님들은 시국선언을 해주고 계시고, 대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이 나라의 잘못된 현실을 대학생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런 또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에서도 시국선언을 하신 걸 봤고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각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암암리에 많이 도와주시고 행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참사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무관심한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볼까? 곰곰 생각해 보니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 참사를 알려주시면 어떨까? 또 자녀분이 안 계신 분들은 친구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이태원 참사가 반드시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고, 또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임에도 대통령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알고 있는 분이 지금 여기 한 40분이 아닌 다음에 만날 때는 100분, 200분. 0은 1을 만들지 못하지만 1은 무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민분들께는 많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자녀분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에겐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나라가 잘못됐을 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 청년들의 힘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앞장설 때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청년들을 도울 수 있고 청년들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게 총알이 한 방 있었다면 일본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고 매국노를 향해 한 방을 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 길이 생기고 길이 있다 보면 빛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민분들께는 자녀들에게부터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정말 하다 기다리다 안 되면 앞장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함께 옆에서 뒤에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이도 아니고 159명이나 길을 가다가 도움의 손길을 못 받고 어처구니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슬픈 이야기이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참사입니다. 그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되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즘 2천만 원 없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내 아이가 찬란한 미래까지 도둑을 맞은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죽었어도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파헤치는데 159명이나 간 이 초대형 참사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만 넘긴다고요? 절대로. 저는 엄마로서 그렇게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해야만 다음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뉴얼? 1조 5천억을 들여서 세월호 때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일어났죠?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죄가 약해서, 벌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살인죄라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앞에 나설 때 꼭 옆에 계 주신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밤에 여기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집에 가서 편히 쉬셔도 될 시간인데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